영화 슬리핑 딕셔너리는 2003년에 개봉한 할리우드 영화입니다. 당시 21살이던 제시카 알바가 미모의 말레이시아 이반족 여인으로 출연해 화제를 모았던 작품이죠. 영화의 배경은 1930년대 말레이시아의 사라왁 지역입니다. 실제로 사라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고, 영화의 배경인 1930년대에는 보호령이었으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영화 속에서는 이미 식민지가 된 것으로 나오죠. 젊은 영국 장교인 존 트루스캇은 아버지의 뜻을 이어 원주민 개화 사업을 하기 위해 사라왁 지역에 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원주민 언어를 하지 못하는 영국 장교들을 위해 원주민의 언어와 문화를 가르쳐주는 가정교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가정교사는 단순히 가정교사의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었죠. 가정교사의 역할과 더불어 영국 장교들의 잠자리까지도 책임지는 역할이었고, 영화에서는 이들을 슬리핑 딕셔너리라고 부릅니다. 존은 내키지 않았지만 부족의 오랜 풍습이라는 설득에 못 이겨 셀리마라는 이름의 슬리핑 딕셔너리와 함께 생활하게 되죠. 사실 둘은 처음 본 순간부터 서로에게 호감이 있었고, 함께 생활하면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사랑을 이루는 과정에서 두 남녀 간의 국적과 신분 차이 등 많은 역경이 있었지만 결국 둘은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사랑을 지켜낸다는 내용이 영화의 주된 줄거리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 생소한 소재에 흥미를 느껴 이 영화를 아주 재미있게 봤는데, 보는 동안 큰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자신들을 지배하러 온 영국 장교들을 위해 부족의 젊은 여인이 잠자리 등의 수발을 들게 하는 일이 풍습이라고 부를 정도로 광범위하게 행해졌을까 하는 의문이었죠. 그래서 영화의 주요 소재가 되는 슬리핑 딕셔너리에 대해 조사해봤습니다. 영화의 각본과 연출을 맡은 가이 젠킨 감독의 인터뷰에 따르면, 영화의 소재가 된 슬리핑 딕셔너리는 말레이시아어로 카무스티두르, 이반족 언어로 응가야비라고 불리는 보르네오 지역 이반족 풍습을 모티브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영화의 소재가 이 풍습에 아주 느슨하게 근거를 두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죠. 응가야비라는 이 풍습은 이반족 사회에서 남녀 간의 교제와 결합을 위해 존재했던 것입니다. 이반족 사회에서 여성과 교제를 하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기 바라는 남성들은 응가야비를 행하는 무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무리는 전부 같은 목적을 가진 남성들로만 이루어져 있죠. 이들은 밤이 되면 미혼 여성의 집에 찾아가 여성과 관계를 맺습니다. 당시 이반족은 자신들의 전통 가옥인 목조 건물에서 집단 생활을 했는데, 이 건물은 그 생김새에서 이름을 따 롱하우스라고 불립니다. 롱하우스에는 여자의 다른 가족들 혹은 친척들도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집안에서 남녀가 관계를 맺을 수는 없었죠. 그래서 남성과 교제를 원하는 여성은 밤이 되면 몰래 집 밖으로 나가 집 뒤뜰에 담요나 간단한 침구류 등을 마련해둡니다. 이 여성과 교제를 원하는 남성은 밤에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게 여성을 찾아가고, 여성이 허락할 경우에 잠자리를 갖게 된다고 하죠. 여성의 경우에 한 남성과의 관계가 정리되어야 다른 남성과 또 다른 관계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내일 각각 다른 남성과 잠자리를 가질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남편 후보들을 여러 경험해보고 그 중에서 선택하기 위함이라고 하네요. 당연히 여성이 허락해야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한 쌍의 남녀는 교제나 결혼을 결정하기 전까지 최대 3번까지밖에 관계를 맺을 수 없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고 몰래 찾아가 잠자리를 한다는 점이 예전에 영상으로 다루었던 일본의 요바이 문화와 비슷하네요. 그러나 요바이와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여성의 선택뿐만 아니라 여성 측 부모의 선택이 남편감을 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여성의 부모는 후보 남성들에게 면접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 남성이 딸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여기고 있는지, 하룻밤 함께 보내기 위한 불장난인지 확인하기 위해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 검증하게 됩니다. 남성이 몰래 찾아와 관계를 맺었는데 어떻게 여성의 부모가 그 사실을 알고 있는지 의아해서 찾아보니, 사실 딸이 혼기가 차게 되면 부모들은 딸이 남성을 받아들이기 위해 준비한다는 것을 알고 남자와 밤에 만나는 것을 모른 척 해주는 것이라고 하네요. 그런 과정을 통해 한 명의 남성을 선택한다면 딸을 결혼시키고 모든 것이 행복하게 마무리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 후보들 중에서 딱 한 명을 사윗감으로 선택하기 힘든 경우도 있었겠죠. 이런 경우에는 투아이루마라고 불리는 롱하우스의 대표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요청을 받은 투아이루마는 남성들의 성격과 경제적 상황, 그리고 가족관계 등 자신이 가지고 있는 후보자들의 정보를 동원해서 여성과 잘 맞을 것 같은 후보자를 최종적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투아이루마는 마을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며 마을과 마을 사람들에 관해 속속들이 알고 있는 마을 원로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성격까지 감안해서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이죠. 투아이루마의 결정에 대해서는 남녀 양측 모두 이의 없이 따르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교제하고 결혼까지 하는 것이 당시 일반적인 이반의 문화였다고 하네요. 이반족 사회에는 왜 이런 문화가 생겼을까요? 이반족 사회에 이러한 풍습이 생긴 원인은 바로 집단 생활을 하는 롱하우스와 이반족 사회의 생활 방식 때문입니다. 이반족은 보르네오섬 북서부 끝단에서부터
점점 자신들의 세력을 넓혀가며 몇백 년간 이주를 지속해온 민족입니다. 척박한 정글 한복판에서 좀 더 비옥한 땅과 깨끗한 물을 차지하기 위해 끝없이 이동하며 자신들의 보금자리를 넓혀왔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전쟁을 치러왔습니다. 이반족은 동남아의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도 호전적이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하는 민족이죠. 결혼식에서는 신랑이 전쟁에 쓰이는 큰 칼을 차고 입장할 정도로 상무적인 사회 분위기가 팽배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언제 전투가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전투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집단 생활을 할 수 있는 롱하우스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정글에서 영토를 두고 다툼을 할 때는 밤에 기습을 당하는 일도 많았기 때문에 함께 먹고 자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기 때문에 남녀 간의 교제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든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전쟁으로 인해 뚜렷한 성역할을 지키는 민족입니다.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사냥을 하거나 전쟁에 나가 가족을 지키고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집안일을 하며 가정을 돌보는 것이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젊은 남녀가 자연스럽게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남녀가 빠르게 서로를 만나고 결혼을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죠. 이반족은 대부분이 말레이시아에 살고 있지만 브루나이와 인도네시아에도 약 4만 명이 넘는 이반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러한 풍습이 없다고 하니 이것은 확실히 말레이시아 보르네오 섬에서 악착같이 살아남아온 이반족들에 의해 생겨난 것이 맞는 듯합니다. 현재 이반족 사회에서 이 풍습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에는 사실상 거의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라고 하죠. 이제는 예전과 같이 전쟁을 하지도 않고 롱하우스에서 집단 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제는 현대화된 생활 양식으로 인해 젊은 남녀가 학교나 직장 또는 축제 등에서 만남을 가진다고 하니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죠. 21세기 들어서는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이 응가야 풍습을 들먹이며 자신들은 풍습을 행했을 뿐이라고 항변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에서는 이반족 이외의 민족에 대해서는 응가야 풍습을 엄격히 금지하고 이반족들 사이에서도 명백한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범죄로 간주한다고 하네요. 사실 저는 자료를 조사해보고는 의아하고 찝찝한 감정이 남았습니다. 감독이 응가얍에서 모티브를 얻어 영화의 소재로 삼았다고 말했지만 실질적으로 응가얍과 영화에 등장한 슬리핑 딕셔너리는 남녀가 잠자리를 한다는 것만 제외하면 거의 아무 상관도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반족의 과거 결혼 문화에서 성적으로 자극적인 부분만 부각시켜서 영화의 소재로 삼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죠. 감독이 영화의 소재가 응가야 풍습에 아주 느슨하게 근거를 두고 있다고 굳이 강조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애초에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판타지가 필요했을 뿐인데 거기에 근거를 끼워 맞춘 느낌이죠. 또한 당시의 대표적인 백인 여성 섹시스타를 이반족 여성 역에 캐스팅해서 그들의 문화를 단순히 성적으로 나아가서는 야만적으로까지 보이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를 재미있게 보았고 이것은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라고 생각했지만 일면 오리엔탈리즘까지 묻어있다는 생각이 들어 씁쓸하기도 했습니다.